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포도. 그런데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근육이 짱짱해지고 혈관 속 찌꺼기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리에 점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지고 혈관이 막혀 갑자기 쓰러질까봐 걱정되시는 분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도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근육을 키워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그리고 포도를 먹으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절대로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포도의 올바른 세척법과 보관법도 알려드리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포도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걸까요? 포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뇌세포는 점점 더 많이 손상되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게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포도를 섭취한 사람들의 뇌가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포도의 항산화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는 치매나 기억력 저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나트륨은 주로 소금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높여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도는 그 반대로 칼륨을 통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포도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심장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포도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염증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포도가 바로 이 염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포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 건강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칼슘은 뼈를 강하게 하고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포도의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포도의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이를 예방하고 뼈를 강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포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돕고 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포도의 식이섬유가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충분한 수분도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장내 좋은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포도의 식이섬유와 수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가득한 포도. 하지만 다음 소개할 이것과 먹으면 사라져가던 근육을 지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보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포도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에게 참 친근한 음식입니다. 어린 시절 쌀이 귀하던 때에는 고구마가 식탁을 지켜주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 속에 넣어 구워 먹던 군고구마가 집안 가득 구수한 향을 퍼뜨렸고 한 입 베어물면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고구마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던 고구마가 포도와 만나면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포도는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먹자마자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후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혈관과 장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도의 당분이 몸속으로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강물에 뚝을 세워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덕분에 포도의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고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또 고구마는 근육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비타민 A가 많아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고구마는 이를 완화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져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든든합니다.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 허기를 느끼기 쉬운 분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고구마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도와 함께 식탁에 올리면 혈당 조절, 근육 보호, 그리고 포만감 유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짝꿍이 됩니다. 두 번째 짝꿍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건강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었죠. 한국에서도 가을철이면 집집마다 사과향이 가득 퍼졌고 손님이 오면 사과를 깎아 대접하는 것이 큰 정성이었습니다. 사과와 포도를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펙틴은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분해하면 사과의 펙틴이 그 찌꺼기를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과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 속도를 높이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근육통이 있는 날 사과와 포도를 함께 드시면 회복이 더욱 빨라집니다. 사과는 씹는 동안 침 분비를 촉진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즉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과와 포도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포도와 섞고 견과류를 올려 샐러드를 만들면 식감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사과와 포도를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영양도 채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크지 않아 포도와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근육 회복, 항산화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짝꿍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브로콜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하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쉬운데 브로콜리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이 잘 응고되도록 도와 상처 회복에도 유익하며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작용하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과 근육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커집니다. 섭취할 때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오히려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가볍게 데쳐서 포도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잘게 썬 브로콜리를 포도와 요거트에 넣으면 색감이 아름답고 맛도 상큼합니다. 닭가슴살과 함께 포도,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는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 속의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그리고 전해질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정수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수분과 전해질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는 분명 건강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혈관 건강을 돕는 레스베라트롤, 항산화 성분,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포도의 높은 칼륨 함량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피 속에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손발저림, 근육 약화,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포도의 풍부한 수분과 당분까지 더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매우 늘어납니다. 결국 몸이 붓고 숨이 차며 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포도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칼륨은 포도뿐 아니라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감자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전반에 칼륨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도를 먹더라도 하루 4-5알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포도를 먹기 전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입니다. 포도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스베라트롤과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도의 혈압 강화 효과와 약물의 효과가 겹쳐지게 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한 부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뇌 손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약 암로디핀이나 니페디핀 등은 포도 성분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를 늦춰 약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은 포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6, 7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약을 복용한 직후에는 포도나 포도 주스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 복용과 포도 섭취 사이에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포도 대신에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다른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 함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는 장기전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니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포도를 먹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섭취 후 몸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인데 그 달콤함의 비밀은 바로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지만 결국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아 당분이 더욱 빠르게 흡수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만 당뇨 환자는 이 인슐린 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족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의 당분이 오래 머물러 혈관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눈,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5g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단시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양이죠. 특히 운동량이 적은 노년층에서는 이 당분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어 체중 증가와 혈당 악화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 환자가 포도를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적정량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과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에 10알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견과류나 채소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먹는 것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고 포도 주스나 건포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나가 당 함량이 더욱 높아져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 환자가 포도를 드시려면 소량, 느리게 다른 음식과 함께라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 질환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한아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우리가 먹은 짠 음식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을 떠올리시겠지만
감자 역시 이에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 100g에는 약 2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양만 놓고 보면 레몬이 훨씬 더 많지만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레몬은 날로 먹지 않으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고 실제 식사에서 먹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드시기에는 감자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를 챙기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자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배변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감자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살아나며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넷째, 감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콜린이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루 한 개의 감자가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식품입니다. 혈압, 면역력, 장 건강, 뇌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만능식품인 셈이죠. 특히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감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엔 탄수화물이 많고 달걀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속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몸이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자만 먹는 것보다 달걀을 함께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자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습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식사가 노인분들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감자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이 둘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우유 속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서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감자 으깬 것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섞어 스프처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아주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감자를 함께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으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어 감자랑 함께 요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양파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염증 억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감자랑 함께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 음식하고나 먹으면 오히려 감자의 좋은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를 튀기면 바삭하고 맛도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감자의 전분이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감자에는 포화지방과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감자는 원래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튀기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살이 찌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원래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야 그 영양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의 건강한 성분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가장 나쁜 조리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감자처럼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속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칼륨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감자를 먹은 날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이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로도 심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감자 반찬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흰쌀밥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를 드시는 날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 작은 보약으로 불리며 눈을 밝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뇌 건강에도 좋은 블루베리. 그러나 이런 블루베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블루베리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5가지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의 대표적인 효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주변에서 알고 계시던 분 중에 암에 걸리시거나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하시죠? 암이 예전처럼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고 해도 암이란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럴 땐 블루베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불안정한 세포에 의한 정상세포의 파괴를 방지하며 특히 암세포 형성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증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최근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있거나 자려고 누우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어제 뭘 했는지 도통 기억도 안 나고 금방 뭘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걱정이 참 많으시죠?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되지만 만약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진다면 치매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속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인지 기능이 30%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이 걱정되신다면 블루베리를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작은 글씨도 잘 보였는데 요즘은 흐릿해서 읽기도 힘드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데요. 연세가 들면서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심각한 눈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블루베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망막 세포를 보호하여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어르신들 요즘 휴대폰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럴 때는 눈이 많이 피로하고 뻑뻑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블루베리를 드시면 시력 손상을 막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화기 건강 증진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연세가 들면 위장과 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장질환이나 대장암 등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블루베리를 드시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고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소화기 건강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면역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아니,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되다니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연세가 들수록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이런 항산화 효과가 오히려 50%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그 효과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면 뇌세포가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블루베리와 우유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입니다. 연세가 들면 입맛이 변하면서 단맛을 더 자주 찾게 되는데 문제는 설탕이 많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암과 노화 방지에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장기적으로 당뇨와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는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감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치매 위험을 5배나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케이크보다는 블루베리를 생으로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상극인 식품 세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고 하루 종일 멍하시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드셨다면 커피는 잠시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약화시키며 이는 암 예방과 세포 보호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체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암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뇌세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카페인 섭취가 치매 발생률을 2배 이상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탄산음료는 산성 성분이 강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상호작용하여 그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킵니다. 또한 대부분의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병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당분이 많으면 뇌로 가는 혈류에 악영향을 미쳐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산물과 생선. 생선은 머리를 좋게 한다는데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산성 성분은 해산물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오히려 방해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으며 빈혈이 발생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할 경우 면역력도 약화되어 체내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산물은 따로 드시고 블루베리는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5가지의 찰떡궁합 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그럴 때는 플레인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소화기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의 조합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결합하면 장내 환경이 더욱 건강해지며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첨가해 섭취하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어르신들은 초콜릿 하면 그 단맛 때문에 당이 걱정되어 거부감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가 높을수록 플라보노이드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의 항산화제는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세포 재생이 촉진되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뿌듯 하시나요? 이럴 때 귀리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귀리 속 식이섬유는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비타민 C와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귀리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와 귀리를 섞어 오트밀을 만들거나 귀리 시리얼에 블루베리를 첨가해 드시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어르신들 호두하면 뇌 건강에 좋은 건 이제 다들 아시죠?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노화와 함께 저하되는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블루베리와 호두를 같이 넣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를 증진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할 때 이 두 가지 성분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에는 또한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함께 먹거나 스무디에 갈아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의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블루베리는 구매 후 즉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1도에서 3도로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의 서늘한 부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씻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씻은 후 보관하면 수분이 남아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드시기 직전에만 씻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